식사들을 하셨습니까? 이번 시간 공인중개사법이요. 자, 무주택자인 갑, 네,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 주택을 물색하여 매수 동그라미. 개업공인중개사 을과 일반 중개계약 체결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표준서식인 일반 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항목을 골라라. 항목이요.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에는 자, 두 가지가 있다. 소위 권리 취득용. 권리 취득용 기재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권리 이전용이죠. 권리 이전용 기재사항들이 있다. 지금 매수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는 권리를 이전하는 게 아니라 권리 취득용 기재사항. 네, 이겠죠. 그 권리 취득용 기재사항을 골라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권리 취득용에 대한 기재사항은 자, 아무래도 내가 매수나 임차 등을 통해서 기재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임차 혹은 매수할 지역 여기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희망 가격 등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럼 기업과 리을 같은 경우에요. 소유자와 등기 명의인은 소위 권리 이전용 기재란에 작성해야 될 항목들이다. 그러면 권리 이전용 기재사항에는 소유자 등기 명의인, 그 다음에 리을처럼요. 거래 규제 및 공법상의 제한사항, 그 다음에 또 추가 기재사항 권리 관계, 그 다음에 그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개 의뢰 금액 등을 작성해야 되는 거고, 니은 디귿과 같은 권리 취득료 기재사항에는 희망 지역, 그 다음에 취득 희망 가격에서 또 뭐가 추가된다? 희망 물건의 종류 등입니다. 그 밖에 희망 조건 등을 적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정답은 매수하기 위한 그 일반 중개 계약서에 기재하는 항목, 즉 권리 취득료 기재 사항으로서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다. 자, 개업공인중개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개 의뢰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이거죠. 자, 1번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안 되죠. 이런 것들. 20이 아니라 30. 매장을 한 자는 30일 이내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 신고한다. 네. 그다음에 5번 설치 기간이 끝난 분모의 연고지는 설치 기간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 해당 분모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 봉안한다.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 그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은 자, 첫 번째 뭐 있다? 공인중개사 그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죠.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공인중개사 시험과 같은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이다. 두 번째 뭐 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다음 세 번째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굉장히 중요하겠죠. 요거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이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그래서 1번 맞고요. 중개보수 변경. 그다음에 3번과 같은 자, 심의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 건지에 대한 여부. 이것도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 맞습니다.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 요거.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결도 심의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등과 같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도 정책심의위원회 사항이다. 근데 설립 인가에 관한 사항은 소관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 인가에 관한 의결사항. 이거는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그 다음 문제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그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죠. 그래서 실무교육은 그 업무에 위탁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맞고요. 자, 연수교육을 실시할 때 그 교육의 일시 장소를 관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게 아니라, 자, 연수교육을 실시할 때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을 받은 후에 시도지사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입니다.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교육의 일시장소 내용 등을 통지한다. 그러니까 뭐가 빠졌죠? 연수교육을 받은 이후 혹은 실무교육을 받은 이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한다. 그죠? 2번 정답. 3번. 자,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리고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라. 맞습니다. 직무교육은 자 3시간 이상 4시간 이해합니다.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연수교육은요? 자, 이것도 기억해야죠. 시간. 연수교육은 자 실무교육 받은 후 2년마다 몇 시간?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연수교육을 받는다. 직무교육은 3시간에서 4시간, 연수교육은 12시간에서 16시간 이하의 연수교육을 받는다. 그 다음에 국장,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도 실시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나아가서 자,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을 하면요, 실시하려는 경우 그러면은 교육 실시 기간은 자, 교육일로부터 10일입니다.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일 10일 전까지 역시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일시와 장소, 그 다음에 뭘 배울지 알려줘야겠죠. 교육에 대한 내용 등을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거죠. 교육일로부터 10일 전 요거까지 같이 알고 있으면 좋다 이겁니다. 다 기출됐던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죠. 자, 틀린 거 골라라.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맞습니다. 개공이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 용이한 임시중개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맞고요.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분사무소는 법인만, 그죠? 법인으로 공인중개사 그 법인만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분사무소 어떻게 해줄 수 있죠? 등록관청에 신고해서, 그죠? 그것도 관할구역 안이 아니라 관할구역 외에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신고 후에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자, 개업공인중개사는요, 자,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더라도, 강남에 있더라도 제주도에 있는 중개대상물 중개할 수 있다 이거죠. 4번.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여기 나와 있네요. 관할구역 외에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이 보시면 좋다. 그 다음 질문, 그 다음 문제 17번이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라 이거죠. 옳은 거. 자,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 대상물의 입지 조건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 아니라 몇 년이죠? 3년이다. 3년. 그다음에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그 소속 공인중개사도 서명 및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틀리기도 하죠. 서명 및 날인 해야 된다.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성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 사유다. 이것도 맞는 지문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이건 단수 암기사항이죠. 자, 국제연합 외국인 등에 포함된다. 맞죠? 니은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서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하였을 때는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상물에 대한 취득한 날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입니다. 요거 또 기억하세요. 이거 잘 나오죠? 체결일로부터 60일이 아니에요. 자, 디귿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부동산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6개월이죠.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한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도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요 부분 틀렸죠? 네.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받아라. 근데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가 아니라 외국인이 그 밀리터리 존이죠. 군사기지.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 그 다음에 야생동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생동물 특별 보호구역이요.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 보존지역까지. 보전지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할 때 이때는 허가받아라. 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 문제 공인중개사 협회 올해 나오죠? 네, 나올 겁니다.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협회에 대한 업무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협회는 자 공인중개사 협회 틀린 것을 골라라. 협회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서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할 수 있고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맞고요. 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협회의 업무 중에 약간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도 협회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 공인중개사 협회의 업무 우리 기억해야 된다.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 부동산 중개 제도의 연구 개선이요.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그 다음에 회원의 자질을 향상시켜야겠죠. 그러려면 교육받아라.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그 다음에 회원도 윤리적이어야 된다. 윤리 헌장 제정하는. 그 다음에 그 윤리 헌장대로 실천해야겠죠. 실천에 관한 업무. 다 공인중개사 협회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출제된 부동산 정보 제공. 이게 핵심이겠죠?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도 공인중개사 협회 업무에 포함된다. 맞고요. 이거 3번 질문 틀렸고요.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라 입니다. 그 다음 문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에 대해서 암기하고 있는 게 좋다.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짜리. 자, 기본적으로 100만 원짜리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았다. 즉, 중개사무소 등록증 미게시. 첫 번째 사유, 등록증 미게시. 이때 누가 100만 원 과태료 부과하죠? 등록관청이 하겠죠. 등록관청이. 자, 두 번째, 그 부동산 중개 혹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그런 아는 자인 경우에요. 그래서 5개 광고물에 중개사무소나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 사용하지 않고 또 성명 표시하지 않은 자. 이것도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중개사무소나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명시 의무 또는 그 중개대상물이 어디에 올라가 있다? 인터넷 등의 그 중개대상물의 종류별 소재, 면적, 가격 등에 대한 명시 의무를 위반했다. 명시 의무 위반자도 100만 원 과태료다. 그 다음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은 자.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은 자 100만 원 과태료. 그 다음에 휴업, 폐업. 그 다음에 휴업한 후에 중개업에 대한 재개. 휴업, 폐업, 중개업에 대한 재개 또는 휴업 기간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자도 100만 원 과태료 대상이다. 또 중개를 완성한 때에 소위 손해배상 책임임.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설명하지 않았다. 네. 그 다음에 관계증서의 사본이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이것도 1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 자체가 취소되었는데 그러면 자격증을 반납해야 되는데 자격증, 즉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사유에 있어서 나머지는 다 등록관청이 소위 부가권자, 과태료 부가 징수권자인데 지금 요 7번째 사유 있죠.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고 그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제출한 자는 이 자에 대해서 100만 원에 대한 부가징수권자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반납해야 되는데 중개사무소 등록증조차 반납하지 않은 자 역시 100만 원입니다. 이거는 그 부가징수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다. 등록관청이다. 요거까지. 등록관청이 다른 거는 요거 7번째 사유입니다. 자격 취소된 경우 자격증 반납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가징수권자는 100만 원이고 과태료 부가징수권자는 시도지사다. 그래서 100만 원짜리 하나 정리했고요. 공인중개사법령상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개공에 해당하지 않는 자 1번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하지 않은 자 말씀드렸죠. 1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자도 1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그죠?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도 100만 원이다. 역시 그 5개 광고물에다가 자기
공인중개사 대표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자,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했을 경우에도 100만 원이다. 여기 나와 있네요. 5개 광고물의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자, 역시 100만 원이다. 3번은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이거 500짜리입니다. 500짜리. 좀 세요. 그래서 500짜리도 여러분 책에서 잘 정리하셔야 돼요. 100만 원, 100만 원 하나만 정확하게 외우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500짜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500짜리가 좀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실무교육을 받은 후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죠?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았다? 500짜리다. 기억하셔야 된다. 또 500짜리 잘 나오는 거,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한 자이죠. 그다음에 500짜리 대부분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가징수권자인데 또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다? 이거랑 비슷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거예요. 3번 같은 사유. 실무교육을 받은 후에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이때 500만 원 부가징수권자는 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다. 마찬가지로 시도지사다. 여기까지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야 된다. 맨날 나오니까.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포인트는 중개사무소를 인테리어 5천만 원 해가지고 보증금 한 2천만 원, 인테리어 천차만별이지만 1억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겠죠. 사이즈 큰데.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란 중개사업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다. 그래서 소위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최소 5천만 원 이상 사무소를 위해서 시설비에 투자할 수 있는, 태울 수 있는 분이다. 훌륭하신 분들이다. 개공.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포함된다. 공인중개사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 공인중개사다.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바로 소속 공인중개사.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 뭐가 없죠? 연속성이 없다. 계속성이 없어요. 그때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옳은 거. 중개보조원이 있다? 그러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함께 그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 맞죠? 2번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위해서 대통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 표시 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번 지문 맞네요. 자, 1번 지문. 1번 지문 틀렸습니다. 제가 순간 놓쳤어요. 자, 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 이때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함께 개업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틀렸죠? 이 부분 1번 순간 헷갈렸어요. 자, 중개보조원이 있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중개사무소의 명칭, 그죠?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등만 명시하면 되지 중개보조원의 성명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렸다. 2번 지문 맞고 3번 지문도 틀렸겠죠.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중개대상물의 내용과 사실이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한 자는,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 또 포상금 지급 대상에 대한 암기를 해야 된다 이것이죠. 포상금 지급 대상. 자, 뭐죠? 자, 기억해야 된다. 무등록 중개업자. 자, 포상금 지급 대상 맞죠?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부정하게 등록한 자요. 그 다음에 등록증 양도.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그죠? 양수 받은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대여하거나 양수 대여받은 자를 신고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등록증 혹은 자격증이요. 까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양수 대여받은 자를 신고한 경우 이때 등록관청은 고맙습니다 하고 땡큐 하면서 포상금 지급하는 건데 중개 대상물 내용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중개 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한 자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아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 명시해야 되죠.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 인터넷 외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 광고 사항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다. 자,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 기관은 기본 계약서에 따라 6개월마다가 아니라 분기별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자, 이런 것들. 네. 자, 오답 처리하는 거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문제. 전자문서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이 됐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계약공인중개사가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보존기간에 보존해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워야겠죠? 그래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요거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증서,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다. 이거 그냥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전자문서 혹은 이제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이때는 요런 것들 종이로 된 이것도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예요. 이거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이거는 이제 종이로 돼 있어야겠죠? 종이로 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그다음에 거래계약서. 이거는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이 됐을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종이로 된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서라든가 거래계약서는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과 리을이 보존해야 할 의무 면제 대상이다. 그렇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두 가지 보존 의무 없다. 그 다음에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틀린 거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해라. 법령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죠?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기억과 니은은 맞는데 디귿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죠. 네. 별도로 휴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휴업 신고 어떠 합니까? 분사무소 휴업 신고할 경우 당연히 주된 사무소, 이것도 잘 나오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 관청에 휴업 신고를 하면 된다. 휴업 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 개시 후 휴업 종료 전. 자, 어디가 틀렸죠? 자, 미리 신고해야 된다 이겁니다. 휴업 신고는 그러니까 휴업 자체가 휴업 개시 후 휴업 종료 전에 하는 게 아니라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이나 폐업, 그죠? 혹은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휴업 기간을 변경하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휴업 개시 후가 아니라 미리 해라.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휴업 개시 후가 아니에요. 미리 신고해야 된다. 휴업 개시 전에 해야 된다. 자, 휴업 기간 변경 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 중개사무소 등록증 첨부는 언제 합니까? 휴업 신고 시에 하는 등록증 첨부는요. 이거 여기 들렸죠? 휴업 기간 변경 신고서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첨부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개사무소 등록증 첨부는 어디? 휴업 신고나 폐업 신고예요. 휴업 신고나 폐업 신고에 등록증의 첨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휴업 기간 변경할 때 휴업 시간 변경 신고서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고,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이전 신고, 중개사무소에 대한 이전 신고, 그죠? 그 다음에 폐업 신고, 중개사무소에 대한 폐업 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의 폐업 신고, 다 마찬가지로 중개사 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돼야 될 사항이다. 4번도 분사무소 폐업 신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의 휴업 신고. 네. 근데 이제 분사무소의 설치 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분 지났으니까 여러분 지금 오답률이 높은 문제 위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고 오답 문제, 자신이 직접 틀린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